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잘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식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느끼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는데요. 지금 식재에서 봄에 꽃을 볼 다양한 야생화부터 베란다를 이쁘게 해줄 새로운 옵투샤 사랑조까지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새롭게 입고가 된 이메리스 눈꽃입니다. 두 가지 색상 들어와 있는데요. 분홍 색상, 하얀 색상 두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메리스 눈꽃은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계속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이 친구들이 번식도 정말 잘 되고 성장 속도도 빨라서 목질화가 되는 식물입니다. 소품 저렴하게 들이셔서 금방 풍성하게 키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가장 먼저 몬타나 의아리 보여드릴게요. 몬타나 의아리 소품과 중품이 있는데 소품은 홑꽃이고 중품은 겹꽃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노지 식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맘때 식재를 해주셔야지 봄에 쭉쭉 잘 자라나서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묽은 줄기 옆에서 겨드랑이에 줄기가 나오게 되고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도 식재 가능하시고요. 화분에서 키우면 노지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됩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봉오리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노지에서 키워보면 몬타나 의아리 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 꽃보다 2-3주 먼저 피어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원에 울타리 근처에 식재해 주셔도 좋고, 이때 목대를 굵게 키워주시려면 거름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더 잘 자라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플로겐스 바람꽃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꽃 색상은요, 랜덤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좋아야지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펄라이트에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은요, 가을이나 이렇게 늦겨울에 식재를 해 두셔야지 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기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되겠죠. 플로겐스 바람꽃의 성장도 보실 수 있고 봄에는 예쁘고 어여쁜 꽃까지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 징구르마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꽃도 독특하고 이러한 식물을 키워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꽃도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꽃이 지고 나서 색상이 변화하고 수술만 남는 게 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매화 헐떡이입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죠. 야생화는요, 이렇게 가을 시즌에 식재를 해 두시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며 봄에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뿌리도 잘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꽃과 같은 식물들은 봄에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사계 바람꽃, 매화 헐떡이 또 뒤이어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야생화는 지금 시즌에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잘 키워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계 바람꽃 하얀 색상, 또 홍합 바람꽃 핑크 좀 진 분홍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꽃도 너무나 잘 성장하는 야생화인데요.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면 봄에 한번 또 꽃을 보시고 가을에 한번 두 차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꽃이 피운다고 해서 사계 바람꽃이라고 불리죠. 그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목대가 조금씩 짱짱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생겼는데요. 미니 레위시아 묵은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일반 레위시아에 비해서 조금 더 앙증맞고 깔끔한 느낌으로 성장합니다. 식물은 향기별꽃 두 가지 색상 보여드릴게요. 먼저 분홍 색상 향기별꽃 되겠습니다. 향기별꽃은요,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하는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다란 부추를 닮은 듯한 느낌입니다. 부추향이 실제로 나는 듯하죠. 이렇게 보라 향기별 색상도 있는데요. 분홍 색상과 잎장의 모양이 약간 더 좁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약간 푸른 색상의 기운을 가지고
늦은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주세요. 히어유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향기별 꽃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히어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황금 부츠꽃 되겠습니다. 야생화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가득한 느낌이고요. 색감은 황금 색상, 노란 색상 생각해주세요. 대표적인 겨울꽃을 보여주는 쌀이 4종류 보여드릴게요. 색상에 따라서 보라, 분홍, 하양, 그리고 보카시 있습니다. 보카시 색상은요, 하얀색 베이스에 분홍 빛깔을 살짝 얹어준 듯한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이렇게 콩과 덩쿨성 식물입니다. 중품이고요, 어느 정도 수영이 예쁘게 자리 잡힌 식물입니다. 꽃은요, 늦은 겨울 12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이죠. 잎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쁜 식물에 속합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 야생화로 보시기도 하고요. 추위에도 강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잠시 실내로 옮겨주시거나 뽁뽁이 같은 걸로 관리해 주시면 좋죠. 또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늘어지면서 잘 성장합니다. 이때는 통풍 잘 신경 써주시면 좋죠. 분갈이 해줄 때는요, 화분을 갑자기 큰 화분으로 바꿔주시지 마시고 약간 늘려주시면 좋아요. 또 배수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펄라이트, 난석, 바크 등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여서 뿌리층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연탄 가리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겨울꽃으로서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장미입니다. 색감 정말 화사하죠. 이렇게 29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장미는요,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지만 2개 이상 구매하실 시 다른 색상으로 조합해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미 보통 키울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미를 키울 때 해주실 포인트는요. 원활하게 통풍시켜주기, 풍부한 일조량을 설정해주기,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씩 관리해주기입니다. 우선요, 장미는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 광선, 양지에서 받아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야지 꽃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죠. 다음은 포인세티아 4가지 종류 색상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빨간 색상으로 둥근 잎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마우스 포인세티아고요. 이렇게 선물하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세티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문제없이 잘 키우시는데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물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포인세티아는요, 건조하고 습한 것 중에 건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식물입니다. 너무 흙을 많이 말린 후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했다가 약간 말렸다가 다시 물을 줘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 10cm 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겉흙이 3-4cm 정도 마른 후에 물을 60에서 100ml 정도 주는 게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포인세티아 물 주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얻어낸 약간의 노하우였습니다. 포인세티아 분갈이 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양토에 마사토 혹은 질석 등을 조금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라면 국화였죠. 이제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화도 조금씩 그 모습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화의 풍성함을 놓치고 싶진 않죠. 가을이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화 이렇게 3색으로 12cm의 포트에 심겨져 있는 거 저렴한 가격에 선물처럼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선인장 되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농원에 노란색, 분홍색, 하얀 색상 3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줄기와 통통한 잎의 모양이 개발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개발 선인장은 프로알데히드와 전자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소개가 된 적 있죠. 야간에 산소 발생량이 많아서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 이용하셔도 매우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리코리스, 즉 상사화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상사화입니다. 아프리카 상사화는 황금 색상이 노란 꽃 색상이 매력적인 상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사화와 또 다른 황금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선화 뿌리 활착 잘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약간 고기를 숙이고 피어나는 꽃인데요. 원산지는 주중의 연안,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일단 심기만 하면 관리법이 까다롭지 않고 베란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선화 뿌리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요맘때 들이셔도 뿌리가 돌고 있지 않은 구근도 점차 뿌리가 돌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선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계시다면 토종 수선화 추천드립니다. 토종 혹은 원종 수선화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월동을 잘하고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보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는요 비옥하고 약간 습기가 있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축축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는 빠르게 건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잘 관리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빠르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예쁜 동백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죠. 상지한 동백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예쁜 꽃이 연분홍빛으로 피어나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금광의 다리는 농원의 중품 15cm 두 가지 종류 있는데 농장에서 꽃이 정말 예쁘다고 추천해 주신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 제비과 광의 다리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원축꽃 차례로 꽃이 피는데 많은 꽃들이 모여서 피어나는 특징이 있죠. 우이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키르탄서스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 요즘 꽃대가 정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거리 화분에 두면서 베란다에 걸어두었더니 연보랏빛 꽃이 정말 앙증맞게 피어나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오션입니다. 무늬 점란이라고도 불리죠. 수경 재배 잘 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공기정한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의 스킨답서스 되겠습니다. 스킨답서스 역시 식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실내에서 들여서 키우기 너무 좋은 식물이죠. 여인초도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깔끔한 입장이 나는 식물이다 를 외쳐주는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실내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면 이탈리안 사이프레스 그리고 아라우칼리우가 농원에서 정말 많이 잘 나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커피나무입니다. 푸릇푸릇한 느낌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붓꽃, 미국 붓꽃 보여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 붓꽃, 미국 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꽃이 매우 풍성한 느낌 줍니다. 때문에 정원에서 활기를 더해주죠. 한번 심으면 매년 봄, 초여름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독일 붓꽃 햇빛 좋아하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독일 붓꽃의 식재 시기는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재를 해 주셔야지 다음 해에 봄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와 간격은요. 뿌리가 너무 깊지
얇게 묻히지 않도록 화면에 나오듯이 뿌리 윗부분이 보이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의 윗부분이 흙으로 완전히 덮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얕게 식재해 주시면 통풍도 잘 되고 뿌리도 원활하게 순환하여 활착도 잘 됩니다. 붓꽃은요, 번식력이 좋아서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포기를 여러 포기 식재하시는 경우에 30에서 45cm 간격 두시면서 식재해 주세요. 또한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매우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좋죠. 특히 노지에 식재한 경우에는요, 처음에 식재하고 나서 물을 살짝 주시고 그 다음부터 물 주기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때문에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에 식재 시에만 물을 주고 따로 주지 않아도 좋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먼 아이리스, 독일 붓꽃, 미국 붓꽃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잎이 쓰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큰 잎이 쓰러질 것 같다면 긴 잎을 잘라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잎을 잘라내도 워낙 생명력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두세 개 달린 저먼 아이리스는요,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하죠. 식재한 후에는요, 딱히 관리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잡초 제거 정도 해주시면 좋죠. 잡초가 있을 경우 식물의 영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붓꽃 주변에 잡초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면 통풍에도 좋습니다. 분리와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독일 붓꽃 2-3년에 한 번씩 포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분리하는 것이 좋고요. 분리 후에는 새로 잘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야생화 사랑초도 입고가 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초 농원에 50가지 종류 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골라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초 역시 야생화 느낌 정말 많이 나는 식물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요, 여름에 휴명기 들었다가 가을에 식재해서 지금 시기에 싹이 나서 성장을 빠르게 해 나가는 동양종 사랑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 한양종 사랑초 되겠죠. 사랑초 종류별로 있으니 블로그 연두빛 농원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요, 너무 가습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한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부터 시작해서 레드 섀도우 등등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사랑초가 대거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꽃사진 띄워드리니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사랑초 가격들이 다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것저것 골라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곱게 솟지 않고 지피식물처럼 바닥에 붙어서 자라나는 사랑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플레아 살몬 역시 그러합니다. 살몬 색상은요, 약간 코랄 색상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메소니아는 앞서 보신 사랑초들과 또 다르게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꽃은 주황빛이고요. 줄기는 자세히 보면 붉은 기운을 감돌고 있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듯한 미루타 사랑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약간 날씨가 흐린 상태여서 꽃망울이들이 활짝 피지 않고 오므리고 있는데요. 사랑초 햇살 가득 받을수록 꽃을 활짝 피워주는 특징 제대로 보여주네요. 연두빛 농원은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예쁜 야생화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여러 번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초 바로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택배를 받고 분갈이를 바로 하는 것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몸살이 날 수도 있죠. 때문에 2-3주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 사랑초가 아직 밥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분갈이를 구근 나누기 할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 화분에 있는 흙을 탈탈탈 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분 떠서 옮겨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화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의 흙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 분갈이 하려고 보았더니 뿌리가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입니다. 또 일부 사랑초는 깨알 만한 구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꼭 눌러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초가 꽃이 안 피어나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의 꽃 피는 시기는 품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초는 꽃이 피는데 왜 이 사랑초는 꽃이 안 피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초를 비롯해 다른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생겼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딧물을 퇴치하기도 하죠. 먼저 식물 친구들을 한 번씩 소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소독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진딧물은 사라지죠. 사랑초는 새순과 꽃이 올라올 때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진딧물이나 사랑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풍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식물 자체가 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식물들 역시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들도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입제 진딧물 약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구매하셔서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소량으로 화분에 올려두시는 방법도 있죠. 또 화분 자체에 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끼는 사랑초에 진딧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분을 바꾸고 흙도 바꿔주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이때 화분은 한번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었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물 샤워죠. 사랑초를 물로 조금씩 씻겨주면서 관리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또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줬더니 나아지기도 하죠.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속흙까지 마르면 또 물을 주세요 등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겉흙인지 또 어느 정도가 속흙인지는 내가 부딪혀 보면서 나의 환경과 식물이 좋아하는 습성을 비교해 보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와 식물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식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노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죠.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나의 잘못만은 사실 아닙니다. 실패했었던 원인은 나의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인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요, 정말 큰 관리는 딱히 사실상 필요가 없죠. 물 마름이 생기지 않게 물만 잘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사랑초가 예쁜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햇볕입니다. 키우시는 공간에서 햇빛이 가장 따사롭게 그리고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사랑초를 두실수록 꽃을 더 많이 피워내게 됩니다.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요, 물을 조금씩 아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없어지면서 휴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물을 소비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용담은요, 또 앞서 보신 국화와 다르게 낮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디 고운 푸른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종류 있고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얀 색상이 용담은 15cm 포트 그리고 10cm 포트 두 가지 사이즈가 있죠. 키가 낮게 자라나지만 산과 들에서 정말 잘 자라납니다. 바위 틈에서도 굳게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가 용담 되겠습니다. 구절초는요, 꽃의 색상도 정말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하얀색, 노란색, 분홍 등등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죠. 해면, 국화, 그리고 해국 등등 농원의 다양한 가을 식물들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묶음으로 구비를 해보셔도 정원을 또 다르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해국은요, 이렇게 꽃잎들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서 수직으로 꽃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은요, 약간 하얀색 색상이 연보라 색상을 가미한 느낌이죠. 이어서 지금 천인국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인국은 인디언 국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루드베키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잎은요, 털이 약간 나 있고요. 아기 모종이어도 얘는 강하게 피어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 가오라입니다. 종류별로 있는데요. 가늘고 긴 줄기 끝에 매달려 피어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나비를 닮았다 하여 나비바늘꽃 별명도 있죠. 이어서 보여드리는 식물은 풍노초 되겠습니다. 풍노초는 농원의 진한 분홍 색상, 일반 분홍 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키는 높게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지피 식물 마냥 붙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노초 세 가지 색상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 보셨고 제비꽃도 있습니다. 농원의 홍아 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입고 되어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아 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비꽃은 다년생 야생화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내한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리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애기치 혹은 일본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지금 두 판이 있는데 한 판에서는 꽃이 피어있고 나머지 한 판은 꽃망울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트 구매 시 섞어서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초도 들어와 있죠. 개복수초, 새복수초 두 가지 종류 복수초 있습니다. 뿌리가 돌고 있고 복수초는요,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에 아무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또 꽃을 올려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남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남천 10cm 소품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단풍이 들면서 예쁜 느낌, 가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중품의 남천은 세 가지 색상으로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남천은요, 사계절 푸릇푸릇한 잎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천리향입니다. 농원의 천리향은요, 15cm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색깔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잎 끝에 황금 색상의 무늬가 들어있는 천리향을 황금 천리향이라고 하여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 초록 색상은 일반 천리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리향은요, 노지에서 키우실 수 있고 꿈속의 사랑이라는 꽃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실외, 실내에서 키우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을 선호하고요. 반 그늘이나 반 양지에서도 잘 키워내실 수 있어요. 베란다 역시 잘 키울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천리향은요, 물을 완전히 마르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렇게 관리해주세요.
아름다운 꽃식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시아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레위시아 정말 아름답죠? 레위시아 잎을 자세히 보시면 다육이처럼 반짝반짝 광택도 나고 다소 두꺼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툼한 잎에 레위시아는요, 물을, 수분을 저장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식물보다 건조에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레위시아 색상 이렇게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 구매하실 시 다양한 색상으로 섞어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향기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의 향기이기도 하죠. 바로 함박 자스민 혹은 아라비안 자스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달콤한 향이 나고요. 흰 꽃이 피어납니다. 말리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독성이 없습니다. 향이 매우 좋아서 자스민 차로도 이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자스민과의 식물들은요, 여름에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에는 느려지죠. 또한 늘어져서 자라는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자스민, 은은한 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잎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보라색상 만병소는요, 꽃대 하나 피워준 것도 하나 생겼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만병초입니다. 약산성이 흙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서 키워주시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잘 성장합니다. 만병초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의 더위와 직사, 광선에 약한 만병초입니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딱 좋은데요. 또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겨울철에 건조를 관리해주면 좋죠. 화분에 심으셨다면 상토와 피트모스를 섞어서 심거나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물 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좋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하면 좋지 않아요. 농원은 작약 입고되어 있습니다. 정원에서 화분에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비교적 키우기 좋은 식물에 속하죠. 뿌리로 배송이 되고 있고요. 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단과 함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식물이죠. 작약 심기와 번식 방법 등등 키우는 방법은 블로그 링크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요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중 환경이 맞으면 노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 유매의 특징 중 하나가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멋스럽게 늘어지면서 자라나는데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란 꽃이 또 매화를 닮아서 엄청 예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담배초입니다. 다른 이름 코페아 이그에나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작은 감 모양의 꽃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자리의 모습이 불이 켜진 씨가 담배처럼 보여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담배초는요, 붉은 꽃은 벌새와 나비에게 매력적인 식물로 꽃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중품은 이렇게 외목대로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초 사이즈는 소품과 중품 있습니다. 꽃의 모양도 독특해서 인기 만점인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다음은 미니 바이올렛 11종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은요, 5도 정도에서 적절하게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이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신경 써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이올렛 식물들 특징은요, 따뜻할 때일수록 성장이 빨라지지만 추워질수록 성장이 느려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올바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었을 경우 1년 중에 10개월 이상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꽃을 예쁘게 보시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빛을 조금씩 쬐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 광선에서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커튼을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공간을 마련해서 키워주셔도 너무 좋죠.
잎이 얇아지거나 잎의 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요, 빛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미니바이올렛을 들이셔서 키우시다가 분갈이는 봄이나 겨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구매해서 바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미니 화분처럼 작은 화분에 조금 자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흙은요, 상토의 양을 약 70% 정도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배수에 도움이 되는 펄라이트나 마사, 녹소토 등으로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 시기에는요, 찬물이 잎에 닿거나 물이 잎에 닿은 상태로 햇빛을 보게 되면 식물 자체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면 간수를 해주셔서 예쁘게 키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물을 준 다음 날에는요, 일액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휴지로 톡톡톡 닦아주셔도 좋죠. 일액 현상이라고 하면 일부 키가 작은 식물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뿌리압에 의해 위쪽으로 상승한 물방울이 잎맥의 끝에서 맺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니바이올렛 키울 때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습으로 뿌리가 질식하지 않도록 화분 속 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이 부분은 사실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 가습이 어느 정도에서 올지를 잘 파악해서 나만의 물주기 방법을 찾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공중의 습도는 또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40에서 70%의 습도가 적당한데요. 이는 봄과 가을 정도의 습도이기 때문에 요맘때 미니 바이올렛이 잘 성장하고 꽃도 예쁘게 피어주죠. 겨울에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밀폐된 박스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름에는 환기와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서 화분을 이용할 때 미니 화분을 이용해 주시면 가습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주기적으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꽃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 성장을 합니다. 분갈이할 때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 상토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상토와 펄라이트를 약간 조합을 하면 딱 좋더라고요. 상토, 펄라이트 2:1 정도 섞어서 혼합해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요, 알비료나 개화 촉진제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비료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비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과한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1년에 2-3번씩 분갈이 해주시면서 이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뿌리 정리를 진행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또 꽃이 피고 질 때쯤 시든 꽃과 지저분한 잎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목단, 모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도금입니다. 도금은요,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색상이 피어나는 모란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일단 품종의 꽃의 왕이라고 불리는 화왕인데요. 붉은색과 적자색 사이에 색감이 꽉 찬 듯하게 자라나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무균절유는요, 먹물에 젖은 듯한 깊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검 붉은색의 진한 느낌, 꽃이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품종입니다. 황가는 색감이 은은한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또 불리는 목단 중에 인기 높은 품종이죠. 설형도화는 연한 분홍 색상으로 귀엽게 피어납니다. 논양나무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고산 보시면 정상 부근의 바위 틈에 잘 자라나는 상록 침엽수 되겠습니다. 원줄기는 땅을 기거나 바위 밑으로 쳐져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줄기는 비스듬히 나는 늑진 가지고 있는 논양나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부터 가장 많이 찾기 시작하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헬레보러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품종 정말 다양한데 꽃을 보게 되면요. 호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싱글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반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 겹이 더 있는 경우를 반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겹꽃이다 하면 더블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다가 아네모네가 붙어 있으면 반겹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이 붙어 있으면 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가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실생에서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농원의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해서 앵초, 다양한 야생화 개수별로 다양하게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들이셔서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철 로즈 월동보다는 여름철에도 역시 신경을 약간씩 써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은 게으르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팁을 꼽아보자면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약간의 관심은 접어두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앵초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품종마다 색감과 화려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레리나 앵초는요,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은 그늘진 공간 혹은 간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선호하는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된다 함은 물을 주시고 물이 고이지 않게 토양에 잘 흡수가 돼서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 토양을 말하죠. 발레리나 앵초는요,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여름철보다 물 주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주셔도 되겠습니다. 버특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토양이 습하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도 잘 시켜주시면 또 좋죠. 발레리나 앵초를 비롯한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건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를 키우다 보면 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잎은 잘라주거나 떼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덮어주시면 후에 더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한 발레리나 앵초 역시 농원에서 매년 키우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계절에 걸쳐서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 같습니다. 또 발레리나 앵초는요, 원산지가 유럽인데 개울이나 늪의 정원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습연한 환경에서도 이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습하고 퇴비가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특징 역시 있죠. 발레리나 앵초와 더불어
프리티 폴리앵초 딥 라일락 색상과 트로피칼 색상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꽃을 보시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확실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꽃이 정말 꽃 중에 꽃처럼 생겼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죠. 프리티 폴리앵초 버건디 색상은요, 깊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 사실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